그 치과 가면은 잇몸이 패였다, 아니면은 치아 뿌리가 드러났다, 마모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치아 이 뿌리 부분이 패이는 거는 칫솔질 때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제 느낌에는 칫솔질 방법보다는 어떤 걸 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예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치경부 마모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거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는 증상입니다. 그 치과 가면은 잇몸이 패였다, 아니면은 치아 뿌리가 드러났다, 마모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치아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쪽 부분에는 위에가 이렇게 머리 하얀색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밑에는 누런색 뿌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뿌리 부분 쪽이 마모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하얀색 부분을 잇몸이 덮고 있지만, 나이가 먹게 되면은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뿌리가 드러나게 돼요. 이 드러난 뿌리 같은 경우에는 약하기 때문에 패이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치아가 패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어떤 이론이냐면은 치아 이 뿌리 부분이 패이는 거는 칫솔질 때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칫솔질보다는 이거는 교합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아래 씹는 힘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이게 잘 맞지가 않아서 여기가 트어지는 거다. 이 트어지는 개념이라는 건 어프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칫솔질 때문에 여기가 패인다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패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패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둥그스러운 게 아니고 되게 샤프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패여서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 뾰족한 부분이 칫솔로 패였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칫솔질에서 닳았다기보다는 위에 쪽에 교합력이 강해서 여기가 트어진 거다라고 보는 개념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어프렉션이라는 개념이에요. 회전법을 칫솔질하라고 가리키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는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요? 라고 말씀 좀 하시는데, 특정한 방법으로 칫솔질 하라고 가르치는 나라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섞어 쓰세요 라고 많이들 가르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좌우로 닦는다고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느낌에는 칫솔질 방법보다는 치약을 어떤 걸 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치약 안에는 마모제라고 치아를 약간 좀 광택을 내는 그런 이제 마모제가 좀 들어있는데, 마모제가 강한 치약을 사용을 하면 이에서 진짜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이를 닦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치약들을 쓰게 되면 뿌리가 드러난 치아들 같은 경우는 패일 수가 있어요. 뿌리 부분은 굉장히 뿌리가 작고 신경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패이게 되면 신경이랑 가까워지니까 이가 시려지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 시릴 때 쓰는 치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은 심하지 않은 것들은 회복이 될 수 있고요. 썼는데도 계속 시리다 그러면 이 패인 부분을 떼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게 더 심해지면은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너무 많이 패이게 되면은 도끼질한 것처럼 정말 옆구리가 다 나가서 나중에 이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치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를 씌워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원인은 꼭 뭐 칫솔질 뿐만이 아니라 뭐 치약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물리는 심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갈이나 아니면 이 악무는 습관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분들도 또 그런 것들 좀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마 구분하기는 조금 힘드실 수가 좀 있고요. 보통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 치약 같은 경우에는 성분들이 나라마다 다 틀려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외국 치약에는 마모제가 조금 강하게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를 되게 세게 닦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치약 회사에서도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마모제를 조금 약하게 넣어요. 마모제를 아마 성분표 보고서는 알기는 조금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외국 치약들이 조금 강하고 우리나라 치약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맞춰서 조금 약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치경부 마모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특히 이제 이 시린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들 있는 증상들이고, 치과 가면은 초기에는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단순하게 칫솔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약을 좀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불편한 부분들 있으면 항상 좀 치과 가서 의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